아니 아파서 못 온 애한테 또 아니 그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하면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그게요 유튜브 실시간은요 네. 그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바로 하는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 구독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조건이. 그래요? 네네. 근데 내가 자세한 조건은 모르는데 아마 안 될걸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떤 영상을 틀어주는 건 돼요. 틀어주는 거. 아. 영상을 틀어주는 건 되는데 방송. 실시간 방송은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뭐 구독자 1000명인가 10,000명인가 뭐 이렇게 있어야 될 거라. 그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나도 그거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수학 진짜 내가 자, 왜 펼치지? 잠깐만요. 여러분이 숙제 일정이 지금 언제까지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군요. 네. 네. 오늘 숙제 있잖아요. 내일 같이 보면 될까요? 그러세요. 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네. 이유는 안 물어볼게요. 네. 뭐 이유가 있겠죠. 자, 잠깐만. 그 18년도 거 할 차례죠? 하나 말했어요. 네네네네. 맞아요. 이게 어디서 끝난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어차피 하다 보면 생각날 거예요. 아니 선생님 30일 하다 말았다. 문제가 생긴 게요. 예. 이 앞에 거를 계속 까먹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그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연우가 안 와버렸어.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 도식화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뭔지 기억도 안 나죠. 컬러로 이렇게 뽑아서 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제가 돌이키면서 생각을 한 게 효용성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물음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그 저희 학생들 이제 제가 담당했던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쓴 오답 노트를 봤어요. 다 쭉 봤는데 학생들의 공통적 의견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자, 그게 뭔지 여러분은 뭐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해줄게요. 첫 번째,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파악이 안 됐다.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수했다라는 내용. 이 세 가지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의견. 이 실수라는 거는 좀 범주가 큰데요. 뭐 대부분 이제 서술형에서 뭐 3인칭 단수형을 뭐 제대로 안 썼다니 뭐니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요 단어 몰라서랑 실수에서는 많이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한 거 내용 파악이 안 됐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내용 파악이 이제 안 됐다는 이제 내용이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시험 범위가 많을 때입니다. 방금 전에 민서가 얘기한 거죠. 자, 일단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좀 설명할게요. 어차피 연우도 나중에 보게 될 테니까. 시험 범위가 이번처럼 많이 있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비교적 앞부분, 초반 부분에 했던 거는요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이건 근데 민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부분이 이게 뭔 내용이었더라 하면서 까먹어.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니네가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시험을 보면은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제 푸는데. 왜? 범위가 적을 때는 우리가 빡빡빡 하고 기억나요. 한 문장만 읽어도 이거 이 내용이었어 이러면서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시험 범위가 많으면은 이게 뭔 내용이었지? 이런 것도 시험 범위에 있었나?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풀려면 다 읽어야지 뭐 그냥. 일단 그것만으로도 시간 로스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하필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 뭐 예를 들어 내용 일치라든가 요약이라든가 막 이런 문제로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한 문제 푸는데 5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틀려버릴 수도 있는 거지. 완전 최악이죠.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한두 문장만 읽어도 이거는 이런 내용이었고 이 글의 주제는 이런 거였어가 바로 팍 하고 떠오를 정도로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원래는 기존에는 저는 그 방식을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학생들한테 글을 많이 읽게끔 시켰어요. 많이 읽게끔 다도.
다독이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뭐든지 양면성이 있는 법이죠. 다독의 단점은 뭡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게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방식이 내가 설명한 방식대로 과연 읽고 있는 건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뭔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비교적 좀 절약되면서도 내가 가르쳐준 방향성대로 얘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여러분이 이 각 지문에 대한 직접 도식화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식화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구조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조화. 그러니까 우리 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수업 때 하는 그 워크북 뭔지 알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일단은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첫 번째, 소재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소재를 가지고 대체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를 이제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써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조화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걸 전체 내용은 무엇이다? 아, 얘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과정을 하려면요,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돼야만 그걸 할 수 있어요. 내용 파악이 안 되면 구조화도 요약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구조화 또는 요약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막혀. 그러면 이거 뭡니까? 내가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됐어요? 또는 여러분이 했는데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틀렸어. 아니야, 이 내용 아니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첨삭도 가능하죠.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직접 각 지문별로 내가 수업 시간에 쓰는 이렇게 막 이제 필기하는 구조화 또는 여러분께서 직접 따로 한글로 요약을 해보는 이런 거를 니네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용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를 니네가 한 번만 해도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효과.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정규 수업에서도 그렇고 지금 내신 수업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매번 하고 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하고 나면요, 잘 안 까먹게 돼요. 아, 이거 그 지문이었지. 그냥 소재만 봐도 기억이 나요. 아, 이거 그 지문이었어. 맞아, 이거 그 지문이었어. 그냥 한두 문장만 읽으면은 그냥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작년, 재작년에 한 것도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내가 구조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그거를 말로써 여러분한테 설명, 아웃풋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걸 배운 입장이 아니잖아. 받아들인 입장이 아니라 나는 내뱉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잘 남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웃풋이 있어야만 기억이 잘 남아요. 인풋만으로는 기억이 안 남습니다. 너네가 아웃풋으로서 너네 보고 나한테 설명해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써보는 거죠. 각자 써보고 그걸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첨삭해주면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지를 딱 받았어. 양이 되게 많죠. 이번에 시험 범위가 양이 되게 많은데 딱 보니까 아, 맞아, 이거 그 내용이었어. 그냥 바로 기억난다. 우리가 지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건 천지 차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모의고사랑 내신만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성도 높은 구조화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직접 써봐야만, 이 내용을 정리해봐야만 여러분 이 지문들이 각각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진도를 좀 나가다가요, 중간에 제가 이따가 안 그래도 오늘 내가 그 숙제로 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민서가 뭐 미리 선수를 쳐갖고 생각난 김에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따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줄 건데, 미리 말하면은 그 여러분께 이제 일단 교과서부터 해야겠죠. 그 교과서 5과였죠, 여러분께. 그래서 5과 원문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다가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연우한테는 내가 뭐 전화를 하든지 아무튼간 따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해오시면 돼요.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설명은 그럼 하고, 당위성도 뭐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 자, 우리를 괴롭혔던 32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그 11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수업 들어가기 한 10분인가 15분 전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32번을 내가 썼었나? 기억이 안 나네. 32번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할게요. 33번부터 썼네. 네. 자, 아무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때 아마 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도,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한 요 정도까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문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앞부분을 빠르게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냥 내용만 빠르게 볼게요. 수년 동안 많은 연구가 심리학에서의 많은 연구가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절 이하라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이 무엇이냐? 인간은 행동하게 된다고요. 뭐에 의해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그 기본 욕구가 무엇이냐? 바로 공격성이라든가 아니면은 egoistic self-interest라든가 뭔가 좀 그런 좀 이기적인 사리사욕 이런 거 아니면은 그 단순한 즐거움의 추구 이런 거와 같은 그냥 기본 욕구, 기본 동기부여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이 추진된다 라는 게 바로 뭐였다? 심리학 연구에서의 기반이었답니다. 그렇죠? 자, 많은 심리학자가 그러한 기반, 그러한 가정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무심코 설계를 했어요. 연구조사를요. 어떤 연구조사냐? 그들 자신의 그런 전제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기반으로서 이제 연구를 했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어떤 인간의 관점인데 그 프리메일이 우세한이라는 뜻이었죠. 우세하다 뭐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우세한 인류에 대한 관점은요 바로 종이라는 관점이었답니다. 대시 가리키는 건 더 뷰예요. 뷰. 어떤 종에 대한 관점이냐? 베어리는 그냥 간신히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 인류의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인체크는 억누른이었죠. 그래서 억누른 상태로 유지하고 그리고 가까스로 사회적 집단과 어울려 살고요. 어떻게 산다? More out of motivated self-interest. 그러니까 동기부여된 자기 이익으로서 더 산다는 겁니다. 뭐라기보다는 진정한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이라던가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독직히만 쫙 했거든요. 그냥 뭔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옛날이죠. 옛날 심리학.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의 연구는요. 심리학 연구에서 바라보는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글에서는요.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이라는 종은 대체 어떠한 녀석이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간단한 겁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랍니까? 바로 인간은 그런 좀 저급한 동기로 인해 뭔가를 행동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겼다고.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해도 되겠죠. 기본적 본능.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하는 모든 연구조사는 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학에서의 이제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종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족에 대한 관점인데 어떤 종족이냐? 인간이란 종족은 그냥 자기가 원래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 즉 그런 저급한 동기부여를 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거야. 간신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리고 managing to live in social groups니까 그 이제 사회적 집단 안에서 그냥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원래는 못 살아. 인간은 원래 본성이 그렇지 않아. 근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근데 그게 뭐야? 뭐로부터랍니까? 동기부여된 자기 이익으로부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익으로부터라는 겁니다. 동기부여된 나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내가 사회적 그룹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바라본다고 심리학에서는요. 뭐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거야. 또는
아 나는 다른 사람과 정말 진정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저급하다. 그냥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다. 거의 뭐 성악설 수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이라는 종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시그먼드 프레드라는 사람과 그리고 초기에 행동학자들이랍니다. 여기에서 led by 어쩌고 나왔는데 얘는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존 B 왓슨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끌어진 그런 초기의 행동주의자들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둘 다 덱저리아라고 믿었대요. 덱저리아가 뭐냐? 인간은 되었다고요. 어떻게? Primarily by selfish drives. 여기도 나왔네요, selfish. 그렇죠? 그냥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해관계만 따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해관계만.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뭔가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뭔가를 봉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래. 이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내가 이 봉사활동을 하면은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하물며 우리가 봉사활동을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그럼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니 얘가 봉사활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잖아. 그리고 얘는 그런 뭐 보람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면서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잖아. 결국 자기가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본다고 심리학에서. 이해돼요?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저 사람이 너무 안 됐고 저 사람을 내가 아무런 나의 남이 아무도 날 인정 안 해줘도 되니까 내가 봉사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오케이? 됐어? 다음 볼게. 자, 그런 관점에서는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답니다. 오로지 뭐 함으로써 by ing exerting control over those baser emotions예요. 자, 여기서 그럼 베이스에다가 R이 붙었으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베이스가 그러면 기본의 의미가 아니었나 봐. 형용사로서 하위의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하위의 저급한. 제가 아까 썼던 저급한. 이 의미로 쓰였네요. 그러면 베이스니까 더 저급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더 저급한 감정들에 대한 통제를 exert 하면은 발휘하다, 뭐 가하다 이런 거예요. 뭐 힘을 가하다, 힘을 발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exert는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오로지 그러한 더 저급한 감정들의 통제를 가함으로써만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급한 감정의 통제를 가한다는 거 뭐예요? 저급한 감정 아주 간단한 거 하나 공격성이라고 할게요. 공격성.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리가 숙제를 안 해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나의 저급한 감정은 뭐야? 얘를 접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래요. 근데 내가 얘를 접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소리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감정을 눌러야겠지 내가. 오케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니까 그 저급한 감정을 내가 통제를 가한다는 거야. 통제를 가한다고. 안 나오게 눌러버린다는 거야. 이래야만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뭐냐? 인간이 지금 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뭐냐? 그러한 작은 저급한 감정을 다 억누르고 살고 있는 거다. 억누르고. 그래서 아까도 나왔잖아. in check라는 표현도 나왔었잖아.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And therefore 따라서 it is always vulnerable. 자, vulnerable to 하면은 뭐뭐에 취약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항상 취약하대요. 어디에? Eruptions of violence, greed, and selfishness예요. 폭력이라든가, greed는 욕심이죠. selfishness는 이기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eruption은 분출, 폭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취약하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뭐다? 더 저급한 감정을 이제 통제를 가해야만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 시가 가리키는 거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 상호작용은 바로 무엇이다? 뭐에 취약하다? 이런 거에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뭔가 이렇게 뭔가를 폭력을 가한 뭐 폭력적인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탐욕적인거나 이기심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쉽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아마도요. 자, 이어서 보자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fact that 여기서의 that은 동격이죠. 따라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위치로 쓸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대절 이하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실제로 live together in social groups. 자, 사회 집단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은요. has traditionally been seen.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뭐로 여겨져 왔다? 그냥 뭔가 맥락이 어떤 맥락이 나와야 돼? 앞내용 여기까지만 보고 맥락을 한번 유추해보자. 뒷내용 보지 말고요. 인간이 실제로 지금 사회적 집단을 형성해서 함께 살아오고 있잖아. 근데 그러한 사실이 바로 뭐냐? 전통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야. 그 심리학 관점에서. 뭐라고 여겨지겠어? 아, 뭔가 얘네가 그냥 참으면서 살고 있구나. 대충 이런 내용 나와야겠죠. 됐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As a tenuous arrangement예요. arrangement가 합의란 뜻이 있어요. 합의. 합의. tenuous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미약한이라는 뜻이에요. 미약한. 절주 단어로 나올 만한데 이거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나왔구나. 죄송해요. 못 봤어요. 제가 아래를 잘 안 봐갖고. 네. 그래서 미약한 합의로서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답니다. 미약한 합의? 미약한 합의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예측해볼까? 합의는 뭐예요? 우리 사회적 상호작용 하려면은 그런 저급한 동기는 좀 누르고 살자. 그러면 상호작용 안 되잖아. 그렇게 합의를 보자. 여기까지가 합의의 의미. 근데 여기서 미약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근데 그 상황이 빈번하게 또는 크게 발생하면 어쩔 수 없어. 나도 빡쳐갖고 공격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내가 발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합의는 되게 끈끈한 게 아니야. 약해.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미약한 합의라는 게. 이렇게 여겨왔다고요. 그냥 합의가 있긴 있는데 그냥 얘들이 간신히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그렇잖아. 자기의 어떤 인간은 그런 저급한 그런 이제 본성을 억누르고 간신히 살고 있구나. 간신히 살고 있다는 건 뭐야?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뭐 공격성이나 이런 이기심을 발휘하지 말자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당장 언제 깨질지 모르는.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됐어요? 자, 어떤 합의냐? 관계대명사 나옵니다. That is always just one step away from violence. 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폭력으로부터 한 걸음 멀리 그저 항상 떨어져서라고 나와 있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폭력성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말했는데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해요. 내가 이제 막 소리를 줘 패고 싶어. 예시예요, 예시. 네, 실제 아닙니다. 예시예요. 저 소리 생일 선물도 줬습니다 어제. 네, 그래서 자, 몰랐어요? 아니요. 그거 하고 있었어요. 너무하네. 나도 줬는데. 너무하네 진짜. 나도 줬는데. 자, 아무튼간. 그러면은 봐봐. 내가 쟤를 당장이라도 니키를 막 100대를 가지고 싶어. 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 한 걸음 내가 물러나자. 하지 말자. 참자. 내가 참자. 그래.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야. 저는요 소리를 패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굉장히 그런 저급한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성악설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패러프레이징을 좀 잘해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문 난이도가 꽤 있었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갈까요? 33번 보겠습니다. 자, 33번은요 사실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표현을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지금 네 번째 문장 봐봐. 겁나 길죠. 네 줄이야, 네 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직독직해가 꼬여버리니까 이제 해석이 잘 안 되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내가 배경 설명을 좀 해줄게요. 배경 설명. ESG라는 게 있거든요. ESG 혹시 알아요? 뭔지? 네, 뭐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ESG라는 게 뭐냐면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기업의 철학이에요. 기업의 철학. 됐어? 그러니까 이 ESG라는 건 뭐냐면요. 기업의 철학의 일종입니다. 기업의 철학의 일종. 철학이란 말이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잘 들어보세요. 기업의 철학의 일종인데 기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영리단체죠. 그렇죠? 영리단체니까 얘네들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익을 내면 그만이에요. 환경이 망하든 사회적인 게 어떻든 뭐든 간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익을 내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익을 내는 단체여도 이 뭔가 이 기업으로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키자. 우리가 이런 걸 잘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기업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지. 우리가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영리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우리가 대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신을 말하는 거야. 됐어? 그런 걸 이제 ESG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그때 막 이건희 회장이 뭐 보내라 뭐 구출하는 거 뭐 보내라 막 이런 거 했었고요. 그렇죠? 뭐 어디 현대건설에서도 뭐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걔네가 그거를 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걔가 당장 뭐 금전적인 이익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냥 기업의 철학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본보기를 좀 보여주자. 뭔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내가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여기서 소셜과 걸버넌스는 필요 없고요. 이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즉, 기업이 환경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하나 예시를 좀 소개드리자면 현대자동차에서 실제로 이제 넥소라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 넥소가 수소차예요. 수소차.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액화수소를 넣는 거예요. 기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액화수소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이 공기 중에 있는 거랑 결합이 돼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 그 수소차를 타면 탈수록 환경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완전 친환경 차죠. 요즘에는 이제 특히 막 전기차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진 시대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참고로 수소차는 현대에서 최초로 개발했어요. 세계에서.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튼간 지금 이제 저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 가끔 봅니다. 가끔. 네, 그 수소차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간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기업이 그러면은 일종의 환경에 관련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방금 전에는 저는 이제 간접적인 경우를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업은 당연히 공장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뭔가 뭐 명령을 하는 거야. 그 이제 공장 직원들한테 폐기물을 뭐 줄여라. 여기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줄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뭔가 환경에 대한 이제 기여를 하는 거겠죠. 그거 자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근데 이거랑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그런 이제 이익이 있어요. 이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글입니다. 됐어요? 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이겁니다. 기업이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 해. 환경에 긍정적인 활동을 해. 그러면은 얘네가 오히려 돈을 번다라는 내용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됐어?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배경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읽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A vast academic literature. 자, 방대한 학술 문헌은 뭘 제공하느냐? 갑자기 뭐 처음에 뭐 학술 문헌 이런 게 나와요. 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도입부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empirical support.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답니다. For the thesis. 자, 어떤 논지에 대해서요. 어떤 논지냐? That it pays to be green. 여기 green 나왔네요. 친환경적인 거. 됐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것이 pay한다. pay라는 거는 이익이 되다, 수지에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게 이익이 된다는 논지에 대한 그런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문장 이게 사실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주제고요. 제가 아까 말한 기업 얘기는요. 대표적 사례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 사례. 근데 이 주제가 뭔 말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입장에서. 뭔 말인지 설명 좀 해줄게요. 자, 방대한 학술 문헌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뭐 조사나 이런 거 한 뭐 그런 자료를 많이 읽어봤더니 그냥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돼. 그걸 읽어봤더니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은 친환경적이라는 게 이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됐어요? 근데 그 경험적 증거, 경험적 제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난 과거를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말하는 거야. 됐어? 지난 과거에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거에 많이 신경을 쓰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되게 많았었어. 과거에 그랬었잖아. 과거에 그랬다는 게 뭐야? 경험이잖아. 경험을 기반으로 한 증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 됐어? 첫 문장 패러프레이징 한 겁니다. 즉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친환경적인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된다라는 말이요. 뭐에 이익이 된다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들아 여기에서 동사를 pay를 썼어요. benefit을 쓴 게 아니잖아. pay는 원래 뜻이 뭐냐면요. 수지에 맞다라는 뜻이거든요. 수지 맞다? 수지 맞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10,000원 주고 샀어. 근데 내가 막 5만 군데서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싸도 이건 10,000원이야. 그러면은 나는 이것을 제값 주고 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수지에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지 타산이 맞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맞다. 그래서 여기서 수지 타산이 맞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 뭐냐?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 됐어? 이거를 딴 사이트에서는 15,000원에 팔아. 어떤 사이트에서는 또 10,000원에 팔아. 내가 여러 개를 찾아봤어. 근데 어쨌든 최저가는 10,000원이야. 근데 난 10,000원 주고 샀어. 그럼 나는 이익 본 거잖아. 5,000원 이익 본 거잖아. 그렇지? 즉 금전적인 이익을 본다라는 겁니다. pay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문장의 이 pay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친환경적인 거는 금전적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문장만 보더라고. 알겠죠? 여기서 이익은 뭐다? 금전적 이익이야. 금전적. 됐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금전적 이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rge data set. 자, 많은 데이터 세트가 have been constructed. 구축되어 왔답니다. 뭐뭐 하면서요. Measuring. 측정하면서요. 뭐를 측정하냐? Firm environmental behavior. firm은 회사란 뜻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환경적 행위와 financial performance니까 재무적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재정적 성과. 됐어요? 이건 뭡니까? 기업의 환경 행위입니다. 기업의 환경 행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죠. 기업이 뭔가 환경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기업이 환경에 기여하는 어떤 여러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금전적 성과니까 금전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전적 이익. 그래서 정말 쉽게 쓴 겁니다. 됐어요? 이거를 측정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왔다랍니다. 자, across 뭐를 이제 전반적으로냐? A wide number of industries.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잖아. 근데 wide가 붙었으니까 굉장히 폭넓은. 됐어요? 굉장히 많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업이 환경에 기여하는 행위와 금전적 이득을 측정하면서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왔답니다. 그리고 over many years니까 수년에 걸쳐서요. 됐어요? 앞에서도 방대한 학술 문헌이라고 나왔잖아요. 학술 문헌이란 게 뭐야? 어떤 학술 문헌은 말 그대로 아카데믹한 거죠. 그냥 이제 이론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이론이 이제 제시한 바로는 환경을 신경 쓰면은 금전적 이득이 있을 거야. 이게 이론적인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많은 양의 데이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데이터가 실제로 구축되어 왔다라는 거겠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친환경적인 금전적인 이익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여기서부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자, 이어서 봅니다. While the results are not unequivocal 이라고 나왔는데 이 equivocal이라는 단어가 이제 unequivocal이 명료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명료하지 않은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제가 좀 써보자면요. not obvious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obvious가 분명한이라는 뜻이니까. 또는 애매한이라는 단어로 써보자면 obscure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ambiguous 이런 단어가 있겠네요. 이런 단어들 됐어요? 얘는 분명한이에요.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분명하지 않은 거죠. 얘도 분명하지 않은이에요. 됐죠?
obscure는 흐릿한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요. ambiguous는 모호한, 애매모호한. 됐어요? 모호한 시리즈고요. 됐죠? 자, 결과들이 명확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뭐 뒷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내가 환경에 기여를 했더니 내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어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죠. 근데 there is evidence 증거가 있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 suggestive of a positive correlation.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상관관계가 뭡니까? 얘는 둘에 대한 긍정적 상관관계겠죠. 아까 그 기업의 그런 환경을 신경 쓰는 행위와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금전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총체적으로 금전적인 이익. 됐어?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제시해주는 증거가 있대요. 뭐 사이에? 환경적 성과와 재정적 성과. 됐어? 이거 사이에서의 그런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환경에 신경을 쓰니까 금전적인 이익이 있었다. 이런 증거가 있대요. 그럼 그 증거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 our own world. 자, 우리 자신의 어떤 일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학술문헌이니 뭐니 이런 말 나온 걸로 봐서는 그냥 스터디의 의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연구의 의미. 자, 우리 자신의 연구에 있어서 우리는 대절이야를 발견했는데 대절이 여기까지네요. 엄청 기네. 자, 여기가 바로 문제의 문장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On average, 자 평균적으로 10%의 감소래요. 뭐에 있어서요? 회사의 독성 어떤 배출이겠죠. 독성 물질 배출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의 독성 물질 배출에서의 10% 감소랍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환경에 기여하는 행동인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예시잖아요. 환경에 기여하는 행동으로서 뭘 한 겁니까? 어떤 회사가 독성 물질 배출에서의 10%를 감소시켰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환경에 기여한 거잖아. 됐지? 자, as reported 보고된 바와 같이 자, 미국 환경 보호 이제 기관 toxic release inventory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간 여기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랍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무슨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여기에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미국의 그런 이제 제조 이제 퍼슬리티는 어떤 시설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 시설로부터의 그런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 이런 미국의 이런 인벤토리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간 한 회사에서 독성물질 배출에 대한 10% 감소를 시켰대.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평균 3%의 증가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증가랍니까? 회사의 재정적 성과에서요. 여기 나왔네. 기업의 재정적 성과에서의 평균 3% 인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증가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As measured, 측정될 때 여기서 예제는 그냥 뭐뭐 할 때로 해석할게요. By return on assets. 자, asset은 자산이죠. return이라는 거는 다시 이제 되돌려받는 걸 말한 거니까 자산에 대한 어떤 수익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자산 수익에 의해 뭔가 측정되었을 때 어쨌든 기업의 재정적 성과에 있어서 평균 3%의 증가가 있었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유해물질 배출량 10%를 감소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재정적 성과가 3% 증가했다. 이겁니다. 이게 예시로 나온 거죠. 간단히 쓰면 이거예요. 간단히 쓰면.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위에서 나왔던 유해물질 배출량 10% 감소가 이거죠. 환경 행동이죠. 기업의 환경 행동.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금전적 이득이 나왔다. 이거죠. 됐어요? 예시야, 예시. 됐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긴데 알맹이는 별거 없어요. 알맹이는 이게 다예요. 내용만 긴 것 뿐입니다. 됐어요?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마지막 문장인 것 같네요. Another study. 자, 또 다른 연구는 뭘 시사하느냐? 자, 이제 연구를 또 딴 걸 했나 봐요. 배터리아를 시사하는데 배출물의 10% reduction 감소가요. 결과를 낳는답니다. 3,400만 달러의 증가래요. 어떤 이제 시장 가치에서요. 됐어요? 그럼 이거는
기업에서의 금전적 이득이라기보다는 전체 시장에서의 금전적 이득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환경 행동을 하니까 금전적 이득이 생겼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됐습니까? 끝났네요. 내용도 끝났어요. 이게 끝이야. 간단하죠? 이거를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제가 구조한 샘플을 보여줄게요.